할머니, 냄새나. 40살 이상만 되면은 노니날이라는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소위 노인 냄새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사우나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힘들죠. 그러니까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보다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냄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몸에서 직접 나는 냄새가 심한 경우가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땀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의 물만 나오는 그런 땀샘이 있고 이제 모낭에 매달려 있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 그런 땀샘이 있고 모낭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을 같이 내보내는 그런 샘이 있습니다. 이 모낭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는 우리가 많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 기름 성분은 유기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유기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대사산물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분비가 되면은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유기산이라든지 다른 분비물들을 먹고 작은 분자로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짧은 유기산이나 황을 달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몸 냄새를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낭 옆에 있는 땀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포 안에서 생기는 어떤 물질들, 땀샘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포에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몸에서 냄새가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땀을 체질적으로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서 나는 냄새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습니다.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케톤류라는 그런 증상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 어떤 병이 있어서 또는 갑상선 항진증이나 이런 경우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우리 몸에서 분해를 하는데 그런 약의 냄새가 좀 고약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몸을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옷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옷에 옮겨간 다음에 옷에서 이제 세균들이 살잖아요, 거기에도.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 분비물들을 분해를 하고 결국은 옷에서 이제 소위 걸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빨래를 자주 하지 않고 계속 옷을 입게 되면 옷에 있는 세균이 또 우리 몸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의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또 향신료를 먹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고 영양분이 너무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세포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대사산물을 대소변이나 또는 땀으로 밖으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기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세균이 먹으면서 작은 분자로 바꾸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향신료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마늘을 많이 먹는데 마늘의 경우에 황 성분하고 마늘이 만드는 굉장히 작은 알데하이드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냄새가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면 적절히 심하게 많이 먹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실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늘 그 냄새를 맡으니까 코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냄새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근처에 오기 싫어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왠지 내가 타면은 사람들이 거리를 많이 뛰어온다든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입이나 코를 가리면서 말을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몸에서 또는 입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고 의심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pH라고 해서 산성도를 측정하면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과 아닌 곳을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과 같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굉장히 산성도가 높습니다. 유산균이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유산균이 이제 젖산을 내어놓으면서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곳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제 접혀 있는 부분, 주름이 많이 있는 부분, 땀이 계속 나와서 분비물이 나와서 촉촉한 부분, 이런 부분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많이 살 수가 있는데 피부의 산성도가 별로 높지를 않고 중성이나 심하면 이제 염기성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 귀 뒤에 이제 보면 접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접혀 있는 곳, 그리고 늘 갇혀 있는 곳. 신발이 그렇죠.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갇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염증은 모낭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 세균이 살고 있고 이 모낭의 뚜껑을 딱 닫았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세균들이 분비물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낸 세제를 쓸 때 유산균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약산성 세제를 쓴다든지 세균의 먹이가 되는 각질이라든지 또는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채취를 줄이는 또 염증이 잘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주 씻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옷에 냄새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옷을 세탁을 적절한 주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속옷의 경우에는 몇 시간을 입어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옮겨갑니다. 하루 입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는 갈아입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샤워를 하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채취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아침에 샤워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밤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 대사산물들이 우리 피부로 올라오게 될 거고 세균들이 증식을 하면서 그 냄새 분자를 내놓을 것이고 그것이 또 속옷에는 옮겨가니까요. 밤에 씻었다. 속옷은 그 전날 속옷을 계속 입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옷을 갈아주는 정도는 해야 되겠고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냄새 측면에서는 좀 더 낫겠죠. 사람은요 40살 이상만 되면은 호르몬이 약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노니날이라는 알데하이드 화합물들이 이제 몸에서 좀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아주 자주 씻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잘 그렇게 씻겨 나오는 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누로 씻더라도 몸에 잘 붙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옷에도 잘 옮겨갑니다. 비누로 잘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옷을 여기서 부비니까 옷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몸이라든지 옷에 있는 세균이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분해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위 노인 냄새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40세 이상이면 다 생기는 물질인데 이걸 노인 냄새로 불러야 될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냄새를 가지신 그런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안기고 그런 걸 보면은 그 냄새가 아주 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옷을 너무 오랫동안 입는다든지 몸에서 그런 물질이 옮겨갔을 때 이불이나 이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안 빨고 한다면은 냄새가 계속 나겠죠.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은 노인 냄새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생활에 활기가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겠죠. 그런데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주변에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위 노인 냄새가 좀 더 많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인 냄새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인 냄새, 특히 이 노니날이라는 화합물은 탄닌이라는 성분으로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감이 굉장히 떫죠, 덜 익으면. 근데 이 감에서 나오는 이 떫은 성분이 탄닌인데 이런 성분이라든지 또 녹차에도 탄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씻어내면은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 추출물을 이용한 세정제도 존재하니까 그런 것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신진대사가 활발하지가 않고 실제 땀도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고 운동 직후에 샤워를 한다든지 해서 몸에서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보다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몸에서 옷으로 이런 냄새가 옮겨가는 게 이제 굉장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좀 자주 빨고 사용하는 침구 자주 세탁을 하는 것이 소위 노인 냄새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거나 또 사우나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 방법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냄새들이 나타나는 그런 화학적 이유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